네, 잠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또 베가스 호텔에서 전해드리게 됨을 또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교내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죠. 어제 그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최소한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 어떤 보도에서는 뭐 10명 이상, 어떤 보도에서는 뭐 30명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통계를 좀 내봐야 되겠는데, 이번 사건은 일단 조지아주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사시는 애틀란타의 살짝 교외 지역의 윈더라고 있습니다. 그 윈더의 아팔라치 하이스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용의자 한 명이 일단 체포는 된 상태다라고 현재 셰리프국이 밝혔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학생들은 긴급히 대피했고요. 학교 현장에는 경찰 요원들 그리고 소방 요원들이 파견돼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봐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참모들이 즉각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죠. 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방점을 찍느냐. 지난 7월이었죠.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 도중에 총경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다행히 가벼운 부상에 그쳐서 다행입니다만은 그 일국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서 11월 대선을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학교에서의 총기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라는 것. 이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번 대선에서 그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한번 그 대선의 쟁점으로 부각될까, 이 부분이 좀 어찌 보면 또 관전 포인트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이 교내 총격 사건을 보고받았다라는 내용에 제가 좀 방점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총기 규제 문제가 선거 유세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 좀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지금 중국 스파이 잡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뉴욕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 그러니까 지금 뉴욕 주지사가 캐시 호컬이라는 그 여성분이신데, 그 주지사의 전직, 그런 지금은 아닙니다. 그만뒀어요. 근데 그 주지사의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는 차장, 그러니까 뭐 아주 말단 직원은 아니고, 그렇다고 주지사의 최측근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이었던 중국계 여성 린다 순, 제가 어젠가요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그 스파이 혐의 또 중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위해서 일한 중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체포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젠가 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 소식 속보입니다. 자, 그 린다 순의 중국 정부 대리 행위에 관한 사건이 불거졌는데, 그 불거지자마자 바로 다음 조치로 미국 정부가 취한 게 뭐냐? 뉴욕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총영사를 본국으로 쫓아냈습니다. 네, 캐시 호컬 그 뉴욕 주지사는 주 뉴욕 중국 총영사가 그 린다 순의 체포 직후에 미국에서 추방됐다라는 사실을 본인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린다 순은 현재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 그리고 자금 세탁 음모 등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미국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스파이 혐의입니다. 스파이 혐의. 이거 공식적인 용어를 떠나서 스파이 짓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죠. 중국을 위해서 스파이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자리에서? 뉴욕 주지사 비서실 자리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주정부에 근무한 그 시절에 대만 정부 대표의 미국 공무원 면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만 정부 대표와 미국 공무원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방해한 그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 관계자들은 또 중국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한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고위 관리가 이제 중국을 방문하도록 주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한 것으로 보고, 이건 완전히 중국을 위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대가로 그 린다 순은 뭘 얻었느냐? 중국 정부 대표들은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던 그 린다 순의 남편이 있습니다. 크리스 후라는 사람인데요. 같은 중국계지만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제 크리스 후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한테 이 사람이 수백만 달러짜리의 거래를 알선받고 투자를 받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 검찰은 완전히 이건 뇌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보상금을 그런 식으로 남편을 통해서 중국에서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스파이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순 전 차장의 남편도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 체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호컬 뉴욕 주지사는 본인이 좀 찝찝하겠죠. 본인이 부리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또 일부 공화당의 일각에서는 그것 봐라, 민주당이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극좌적인 행동을 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중국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또 민주당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뉴욕 주지사실에서는 반성해야 되고, 당연히 이걸 뭐 완전히 나는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부분 책임이 있죠. 자, 호컬 뉴욕 주지사는 린다 순 전 차장은 일부 문서에서 내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무슨 떳떳하게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죠. 내 서명을 위조 당했으니까 미국의 뉴욕 주지사가 서명을 위조 당했다? 이것은 뭐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본인도 분명히 뭐 잘잘못을 가리는데 일말에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부하 직원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뭐 매니지먼트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정도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이번 대선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당연히 이제 공격 소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지율을 좀 볼까요? 뭐 여론조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도 좀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데 여하튼 앞으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자,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 7곳이라고 늘 말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일단 6곳에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 결과 6곳 가운데 3곳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박빙 무승부 이걸 펼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자, CNN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당연히 별로 신뢰하지 않겠죠. 그 결과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50%, 트럼프 전 대통령 44%로 위스콘신에서는 해리스 승. 그리고 이제 미시간 주에서는 해리스 48, 트럼프 43. 역시 미시간 주에서도 해리스 승. 그렇게 이제 6개 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2승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애리조나 주에서는 트럼프 49, 해리스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리스는 2승 1패 그리고 2무 이렇게 거뒀습니다. 자, 한편 조지아주와 네바다주의 경우 해리스 48, 트럼프 47로 이건 뭐 거의 같다고 보고요. 이거 갖고 승리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에는 두 후보 모두 47%로 지지율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해리스는 2승 3무 1패. 반대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승 3무 2패. 오늘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는 10월이 되면 72세가 되는 세계 각국의 여러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요즘 뭐 72세면 노인도 아니죠. 뭐 얼마든지 건강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뭐 툭하면 뭐 얼음 목욕도 보여주고 해서 이제 노익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반대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영생을 꿈꾸면서 러시아의 각 과학자들에게 늙지 않는 비법을 개발해서 가져와라 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진시황 시절도 아니고 요즘 21세기에 이런 사람이 있긴 있네요. 자, 더 타임스. 이게 이제 영국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당국은 푸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산하기관의 연구 지시를 쫙 내렸는데요. 인지 능력과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인지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인지 능력과 어떤 감각기관의 장애 이런 것을 비롯해서 세포의 노화 현상은 막는 것, 또 골다공증, 면역 저하 등을 막는 등 이 노화와 관련된 각종 증상을 해결할 방안을 신속하게 개발해서 갖고 와라라는 명령이 지금 쫙 러시아 과학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산하 기관에 쫙 지금 명령이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명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물리학자 미하일 코발추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이 미하일 코발추크라는 러시아의 물리학자의 아이디어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제가 물리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님이 더 영원히 사실 수 있게 이런 거 필요한데 이게 저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해서 대통령님이 이 나라를 더 강화하게 부강하게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꼬셨겠죠. 그 미하일 코발추크라는 박사는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에 집착하는,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영원히 사는 삶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어찌 보면 집착이죠. 집착하는 그런 물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생의 비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푸틴 대통령 옆에 가서 이제 귀에대고 살살살 얘기하는 거죠. 영생의 비법을 개발하시죠. 국가적으로 우리 개발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꼬신 거죠. 푸틴 대통령을 일종의, 좋게 말하면 그렇게 권고한 거고, 저는 꼬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선복에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한 푸틴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그 자리 개런티 되는 거죠. 뭐 그런저런 생각 다 했겠죠. 그래서 노화방지 비법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러시아의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 거야? 라면 지금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 전장에서는요, 젊은 군인들이 푹푹 쓰러져 나가면서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푸틴은 영생을 얻겠다라고 영생 비법을 지 혼자 찾고 또 찾아오라는 지시를 그런 내렸다라는 것이, 러시아의 과학자들,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면서 이제 불만이 팽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지금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한겨울에 그 얼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소위 그 얼음 목욕, 얼음욕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일종의 그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야, 러시아의 푸틴은 체구는 크지 않아도 건강한 모양이네. 60이 넘고 70 다 되고,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72살이지만 그 얼음욕도 하고 대단한데?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우리는 노익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물리학자가, 대통령님, 얼음욕을 하면 세포가 탱탱해지면서 세포가 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젊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걸 한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추워서 덜덜 떨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물리학자 말을 듣고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다 이제는 별짓 다 합니다. 사슴피 목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한 탐사 보도 매체는요, 미하일 코발추크 박사의 권고를 들은 푸틴 대통령이 노경을 자르면, 우리 노경, 사슴의 그 머리 쪽에 있는 뿌리, 그 노경을 자르면 나오는 그 피로 하는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그래서 이를 하기 위해서 사슴이 많다라는 그 러시아의 알타이 지역을 푸틴이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다 그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슴 피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입에 담기도 좀 끔찍합니다. 자, 러시아의 한 과학자는 푸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언급하면서 상황을 보니까 아무도 그 바보들을 말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완전히 빠져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가능할 것 같다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루머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암에 걸렸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좀 다리나 이런 데 걸을 때 좀 불편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앉아 있을 때도 한쪽 다리는 똑바로 이렇게 기역자로 있는데 한쪽 다리는 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듯한 그런 사진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의 특성상 공식 확인된 건 뭐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여튼 푸틴 대통령 하다 별짓 다 합니다. 빨리 전쟁이나 끝내지. 지금 뭐 젊은이들을 막 죽어나가는데 자기 혼자 영원히 살겠다고 별짓 다 합니다, 지금. 사는 데까지 건강하게 사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만은, 영생을 하겠다고 이 별짓 다 한 그런 사람 치고 영생을 한 사람은 제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나이와 관련된 소식을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X, 이제 과거에는 트위터라고 했죠. 그 X가 2022년 대규모 정리 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직원의 나이에 따라서 차별하면서 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수잔 일스턴 판사는 현재 그 X, 전 이름은 트위터였죠. 그러니까 X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트위터 직원이었던 존 제먼이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허용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판 가보자. 재판은 가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재판을 받아들인 거죠.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일을 했다라는 그 존 제먼이라는 사람은요, 회사 측이 50세 이상인 직원 가운데 60%를 해고했고, 또 60세 이상인 직원 중에서는 거의 75%를 해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나이를 기준으로 짜는 거다라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령 직원을 차별했다는 것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쫙 읽어본 일스턴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다 봤는데 트위터가 11월 4일 대량 해고 당시 고령 직원을 차별했을 수 있다라는 게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이 제출한 자료가 어느 정도 좀 증거로서의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나는 판단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이제 판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해고된 고령 직원은 약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0명 정도인데요. 이들이 집단 소송에서 만일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다면 X의 소유주는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언론 그리고 로이터 통신 등등의 보도인 것입니다. 자, 미국의 경기 좀 볼게요.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빅컷 금리 인하, 이제 빅컷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보통이 0.25%포인트잖아요. 0.25%포인트. 그런데 그보다 2배인 0.5%포인트를 인하하면 이건 빅컷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0.5%포인트를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그보다 더하게 0.75%의 변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75%를 만일 내린다. 그러면 자이언트 컷. 그리고 0.75%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뭐 그런 경우는 뭐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달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예정인데 몇 퍼센트냐도 지금 관심거리거든요. 그런데 0.5%포인트 인하, 소위 빅컷을 한 가능성이 지금 40%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이번 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현재 41%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들의 그 여론조사를 다 취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는 일주일 전만 해도요, 36%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39%였는데 오늘 현재 41%까지 이제 가능성에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올해 이번 달 18일 날 발표가 있을 텐데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중에서 우리가 집 살 때 하는 주택 모기지 금리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보면 연 8%에 육박했죠. 그때가 가장 높았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현재는 한 6.3%대,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에는 6.8, 6.9%대였는데 지금은 또 6.3%대까지 내려왔다. 이미 선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아차가 또 소송에 할 직면에 있습니다.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런티의 내용대로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미 전국에서 줄 소송에 휘말리게 될 전망입니다. 한 예로요, 지난달 7일, 그러니까 8월 7일, 2020년형 기아 소렌토를 구입한 샌디에고에 사는 주민 2명이 트랜스미션과 파워트레인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됐지만, 뭐 결함이 발견될 수 있죠. 이거는 뭐 모든 차종에서 수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 결함이 발견됐지만 가지고 갔는데 이 워런티가 보증한 대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지난달 20일에는요, 2020년형 기아 니로를 구매한 역시 샌디에고 인근에 있는 비스타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동차 핸들 등 차량에서 여러 차례 결함이 발견됐지만 워런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면서 같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샌디에고 주민 2명, 그 다음에 이제 비스타에 거주하는 주민 1명 소송을 따로 했지만 제가 봤을 땐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같은 로펌을 쓰거나 아무래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100%. 아마 서로 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좀 교류가 있었거나 저는 분명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연방법원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한 달간에 미 전역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된 차량 결함 이 워런티 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3건 외에도 한 건이 더 있어서 지금 현재 최소한 4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한번 이렇게 되면 줄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아가 빨리 이 부분을 좀 손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LA 한인타운에 길거리를 누비는 음식 배달 로봇 요즘 가끔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 음식 배달 로봇에 이어서 이번에는 쇼핑몰의 안전을 담당하는 쇼핑몰 경비 로봇 시큐리티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그래도 아주 깨끗하고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된 그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요. 코리아타운 플라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럽고 멋집니다. 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도입된 로봇 시큐리티 가드는 쇼핑몰 내부 곳곳을 24시간 다니고 있습니다. 로봇이니까 뭐 충전만 해주면 24시간 다니죠. 피곤하고 근무 후에 수당 주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로봇은.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화상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그 쇼핑몰의 경비실로도 보내기도 하고, 또 올림픽 경찰서가 한인타운 관할 경찰서인데, 그 한인타운을 관할하고 있는 그 올림픽 경찰서로 그 화상을 계속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요, 쇼핑몰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특수 카메라로 쇼핑몰 내부를 쉴 새 없이 촬영을 하면서 경비 업무를 철저하게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 쇼핑몰 측은 전했습니다. 언제 한번 이 로봇 시큐리티 가드 보러 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달 말에 LA에서는 한인 축제가 열립니다. 매년 9월에 한인 축제가 열리거든요.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연례 한인 축제인데 이번 달에는 9월 28일 열립니다. 목, 금, 토일 나흘간의 축제 기간인데 그 나흘간의 축제 기간 동안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토요일 오후에 펼쳐지는 코리안 퍼레이드라는 것입니다. LA 한인 축제의 사실상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코리안 퍼레이드도 올해 벌써 51주년을 맞았습니다. 축제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년 전에 이 코리안 퍼레이드가 있었던 겁니다. 참 어찌 보면 대단하죠, 한인 커뮤니티가. 그래서 이제 9월 28일 토요일 LA 한인타운의 중심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올림픽 블루보드, 이 LA 한인 커뮤니티가요, 50년, 60년 전에 이 올림픽 블루보드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서 오늘날 이 K타운이 있는 겁니다. 그 올림픽 블루보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의 그랜드 마샬은 누구냐? 리처드 박이라는 분인데요. 물론 리처드 박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신지 모르시죠? LA에 또 전 미국적으로 가장 큰 한인 메디컬 그룹이 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라는 것인데 그 서울 메디컬 그룹의 이사장을 하고 있는 리처드 박. 이분은 뭐 1.5세, 거의 2세에 가까운 1.5세인데요.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나온 아주 수재입니다, 수재. 거기 아마 동창 중에 한 분이 저분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거기 나왔죠. 네, 똑똑한 사람 다닌다는, 거기 와튼스쿨 나온 분입니다. 리처드 박 서울 메디컬 그룹 이사장이 이제 올해 그랜드 마샬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예 그랜드 마샬도 두 분을 항상 놓는데, 올해는 명예 그랜드 마샬에 도미니크 최 LAPD 경찰국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LA를 자주 오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축제를 이유로 또 LA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어디냐? 이 코리안 퍼레이드는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주최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축제는 축제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데, 축제 행사 중에 하나인 코리안 퍼레이드는 한국일보가 주최합니다. 자,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주관하는 이 코리안 퍼레이드는 세대 간의 단결, 그리고 인종 간의 화합 등등을 다지기 위해서 열리는데, 올해 슬로건은 뭐냐? 올해는 다 함께 더 좋은 한인 사회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니까 혹시 LA 인근 또는 LA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그 날짜에 방문해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참 잊지 못할 그 멋진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한국의 대견한 한 손자 얘기를 오늘 끝소식으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6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라는 곳에 이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층에 이제 거주하는 그런 그 스페이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3층에 거주하고 있던 90대 할머니 A씨와 30대 손자 B씨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중간 스토리가 아주 멋집니다. 이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 손자 B 씨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안고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 창문에서 건물의 옆 건물인데 옆 건물이 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옆 건물 지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차이는 한 2층 정도 높이 되는 차이가 되는데 그 혼자 뛰어내리면 뭐 어떨지 몰라도 할머니를 안고 뛰어내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 30대 손자가 안방 창문을 열고 할머니를 안고 그 밖으로 옆 건물 지붕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안고 뛰어내린 덕분에 별다른 외상 하나도 없이 정말 안전하게 잘 내려오셨고요. 할머니를 안고 뛰어내린 손자는 가벼운 부상 정도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신에는 2도 화상도 또 입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용감한 그 손자는 경상을 입었지만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대견한 손자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